자, 요거 문화 우리 숙제 체크만 좀 하고요. 독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화 숙제는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요 소년 나무의 꿈 요거 나오는 거 1월 10일 요거 숙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요, 요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편지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왼쪽 때 숙제로 풀기. 자, 다음 고전 시각. 고전 시간 쌤이 뭐라고 했어? 멘토 시간에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풀라고 했습니다. 맞죠? 멘토 선생님이 옆에 오시면 저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바로 딱 펼쳐주세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뭐 볼 거냐면 어부사시사 초당춘수국 요거 볼 겁니다. 1월 10일 숙제이면서 동시에 설명 듣고 풀기. 그렇죠? 자, 그래서 어부사시사 초당춘수국 설명 듣고 풉니다. 자, 그럼 문학 지문 3개다, 그쵸? 3개. 오, 숙제. 자, 독서 한번 봅시다. 이문학 독서. 오늘은 요 이제 개념 원리 이해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문할 거고요. 나머지 또 뒤에 숙제가 좀 있겠죠. 자, 22페이지 펼쳐줍시다. 22페이지. 자,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좀 길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길면 너무 많아 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길면 길수록 설명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시험도요, 지문이 짧을수록 생각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불친절하고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이 길면 긴 만큼 정보의 양은 많지만 그만큼 설명도 자세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길지만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설명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이해하려고 할 거냐?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매년이다, 그쵸? 매년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지? 나무에 나이테 있는 거 다 알잖아. 맞죠? 자,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으니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나이테로 나무의 나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알 수 있는 게 밑에 나오겠지. 맞죠? 자, 그렇지 않대요.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목재 유물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나무로 만들어진 이 말이겠죠. 나무로 만들어진 유물들, 그러니까 고대 유물이겠지. 맞죠? 고대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작 연도를 규명이 뭐야? 밝히다 이 말이야. 밝혀내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뭐야?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나이테의 종류부터 나옵니다. 자, 볼게요. 나무의 나이테는요, 위치에 따라서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된답니다. 나무테는 위치에 따라서 뭘로 나뉜다? 2개로 나뉜다네.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들어봐. 2개로 나뉜답니다. 어떻게 나뉘는데?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래요. 자, 심재는요,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이래요. 생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생장이 뭔데?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맞죠? 생장이 거의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멈추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야? 클 만큼 컸다 이 말이겠지, 나무가. 맞죠? 나무가 클 만큼 크면서 나무 속에 진액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나무 속에 진액이 나무 내부에 갇혀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래요.
자, 진액이 갇혀서 어둡게 변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심재라고 한다. 심재.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변재가 무엇인지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러면 변재는 무엇인데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이 숲이 전까지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되어 있어서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 바로 변재래요. 자, 봅시다. 심재의 끝부터 껍질 전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변재라고 한대요. 심재는 어두운 부분, 변재는 밝은 부분. 이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서 그 추가적인 정보는 이렇게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죠. 문제 풀 때. 맞죠? 자, 다음 볼게요. 나무의 나이는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 수를 합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무의 나이가 되는 거랍니다. 심재와 변재를 합친 게.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넓이를 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지 않나요? 뭐 왠지는 몰라도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댕강 잘랐어. 나무를 댕강 자르면 나무가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맞죠? 자, 이 잘린 부분을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생겼잖아. 나무의 나이테가. 맞죠? 자, 그러면 이 너비가 매해 똑같이 늘어나, 다르게 늘어나잖아. 항상 보면 나무들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 맞죠? 자,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한 요소의 법칙 때문이래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야? 제한 요소 법칙 때문이래요. 제한 요소 법칙이 뭔데? 모르지? 나도 뭔지 몰라. 자, 그러니까 뜻이 당연히 나오겠죠.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래요. 이것 때문에.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다 알고 있다, 그쵸? 자,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뭐 하는 거야? 변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이테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기는 이유, 이제 뭐 때문이라고 설명할 거야? 매년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의 온도, 그 해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 그 해에 내려온 햇빛의 양, 매년 똑같아.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나이테의 너비가 매년 달라지나 보네 라고 하는 정보 얻을 수 있죠. 맞죠? 자, 다음.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나 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네.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가 영향을 주지?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맞죠? 자, 봅시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가장 부족한 요소.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햇빛이 엄청나게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날씨가 무지하게 추웠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이산화탄소가 무지하게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해마다 다를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나이테의 너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뭔데, 그 해에 가장 부족한 요소가 바로 뭐야? 나이테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추론 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것이 바로 뭔데?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이테의 너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다?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자, 그럼 볼게요.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랍니다. 이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활동을 맞추는 게 바로 뭐야?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추나 보네. 처음 알았어. 자, 다음.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이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고사, 죽을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햇빛이 많네. 팡팡 성장해야지. 성장하려고 봤더니 이산화탄소가 너무 부족해. 죽을 수도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는 건 뭐에 맞춰져 있다? 가장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장 정도가 달라진다고. 맞죠? 자,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답니다. 모든 나무에 적용되네.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무슨 말이야? 수가 무슨 말이야? 나무 수자입니다. 나무 수. 알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수종이라고 하면 뭐야? 동일한 나무의 종류가 동백나무면 동백나무, 개나리면 개나리, 진달래면 진달래, 벚꽃이면 벚꽃 이런 거.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답니다. 오, 그렇지. 나무의 생장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겠지. 맞죠? 자,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품종이 같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지역이 다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환경이 다르면 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환경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지. 자,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문단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무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란다? 부족한 요소를 중심으로 자란다. 다음 두 번째 뭔데? 환경에 따라서 성장 패턴이 변한다. 그게 두 가지겠죠. 이 문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 벌채가 무슨 말이야? 나무 벌목하는 거, 나무 베는 거. 맞죠? 나무를 벤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연륜연대 측정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를 뱉는데 그 벤 연도가 몇 년도인지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연륜연대 측정을 통해서 계산한다고. 자, 그러면 이게 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의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프로 나타나면 걔를 뭐라고 하는데? 연륜연대기라고 하나 보네. 이거를 알아야지 얘를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연대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는데? 나무가 매년 넓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넓이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거를 연륜연대기라고 한다고. 자, 잘 보세요.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가 수천 년을 살 수는 없는데 수천 년을 예측해가지고 연대기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봐봐. 살아있는 백살 나무의 연륜연대기가 있고요.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연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이게 뭐 너비 변화인가 봐. 나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살아있는 연륜연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재 유물에 쓰인. 자, 잘 봐봐. 목재 유물에 쓰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어느 순간 얘를 배웠다 이 말이야. 배워서 물건으로 만든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연대기랑 얘가 가지고 있는 연대기 패턴을 합쳤더니 어떻게 돼? 중첩되는 부분이 있네. 1920년부터 50년 사이에 연대기가 중첩되고 있네. 맞죠? 자,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나 봐. 뭘 알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나도 잘 몰라. 맞죠? 자,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니까 계속 생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계속 나이테가 생겨 안 생겨? 계속 생기겠지 매년. 자, 그러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요즘 뭐 보니까 뭐 600년 된 나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그런 나무 애들을 측정하면 뭘 할 수 있어? 얘가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연륜연대기를 통해서. 자,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너무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자,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대요. 아까 그게 지금 요거겠지. 아, 하나는 뭐야? 엄청나게 오래 살아온 나무의 연륜 연대기를 역으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찾았어? 1920년대까지 찾았어. 그 앞에도 당연히 있겠지. 맞죠? 자, 그런데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 연대기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어느 순간에 배웠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배워놓은 요 시점을 기준으로 쭉 과거로 걸어가다 보면은 요 배워낸 시점의 과거와 그 다음에 요거의 시점의 어느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때가 언젠데 1920년에서 1950년 사이네. 맞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적어도 언제 뵌 거야? 한 19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뵌 거지. 맞죠? 자,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됩니다. 함께 살아가던 기간. 맞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이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대요. 자,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장기간에 수천 년이게. 봐봐봐. 지금 이 나무는요 1920년부터 자라온 나무인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던 패턴이 여기에서도 나타났어. 근데 얘는 여기서 배웠으니까 1950년에 배웠나 보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또 그 전부터 살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나무는 또 뭐야?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850년에 얘가 심어졌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1850년에 만약에 만들어 놓은 목재 유물이 있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일치하네? 그러면 뭐야? 요거 일치하니까 요거 한 1950년대에서 몇십 년대 사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그때부터 뭐야? 또 더 과거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배웠다는 거 그때부터 살았다는 거니까.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땡기고 막 유물들을 찾다 보면 뭘 찾을 수 있어? 수천 년에 달하는 이 나무 나이테의 연대기를 다 찾을 수 있다고. 맞죠? 자,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뭐라고 한다고? 표준 연대기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표준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표준이 뭐야?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기준. 맞죠?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연대기, 수천 년 동안의 연대기를 이렇게 만들어내.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많은 나무들이지. 맞죠? 자, 우리나라 토종 나무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살아온 나무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뭘 가지고 있어? 표준 연대기를 우리나라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소나무로 만든 목재네. 그러면 이게 찾아와가지고 뭐 하면 돼? 표준 연대기랑 비교해보면 되지. 그러면 딱 어떻게 나와요? 얘가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지. 맞죠? 자, 표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바탕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맞죠? 자, 연륜 연대 측정은요,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구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한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네? 맞죠? 자, 나 몰랐는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표준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비교해 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자, 이 표준 연대기랑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서로 뭐 해봐? 비교해봐. 자, 그러면 그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대요. 변제, 심제 아까 나왔는데 변제가 뭐였어요? 변제가 어두운 부분이었지. 맞죠? 심제가 밝은 부분. 맞나? 미안합니다. 변제는 어두운 부분이네. 맞죠? 자, 밝은 부분이네. 맞죠? 변제는 밝은 부분, 심제는 어두운 부분.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목재 유물에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변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변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방법. 이거 여러분들 쌤이랑 오랫동안 좀 수업했던 학생들은 잠깐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설명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볼래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뭐 인과, 모시기 등등등등 있었잖아, 그치? 그거 하면서 혹시나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쌤이 설명 방법 중에 뭐도 가르쳐 줬습니까? 과정 가르쳐 줬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과정? 얘는 주로 뭐 나타낼 때 쓴다고 했어? 순서 나타낼 때.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드는 방법. 1번 마시멜로를 녹인다, 버터에. 2번 피스타치오를 잘라가지고 버터에다 볶는다. 세 번째 게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마시멜로로 싼다. 네 번째 위에 카카오 파우더를 뿌린다. 이게 뭐야?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드는 방법 아니야, 맞죠? 자,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뭐로 설명하는 게 편해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편합니다. 이것도 설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면 안 들어갔지만, 근데 다른 학교에서 이거 프린트로,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근데 프린트로 막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자, 과정은 뭘 나타내기 편하다? 순서를 나타내기 편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먼저라고 되어 있죠. 먼저. 이게 무슨 말인데?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야? 변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왜 확인하는데?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뭘 추정할 수 없어? 벌채. 몇 년도에 베어냈는지 추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뭘 먼저 찾아야 된다? 목재 유물의 변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나도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뭐는 알 수 있어. 이 글을 통해서 변제가 있어야 베어낸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끊어볼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제가 있으면 이 말입니다. 없으면 못 찾잖아. 맞지? 자, 변제가 있으면 나이테를 채취해서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합니다. 이건 아까 그래프로 본 것 같은데 요거 말하네. 맞죠? 자,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서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된대요.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T값이랑 G값이 있어야 된대. 일단 요거는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 맞죠? 100년 이상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T값이 뭐라고 적혀 있어?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이게 상관도겠지. 맞죠? 3.5 이상. G값은 65% 이상. 뭐야? 일치도가 65% 이상 되는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유의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유의. 맞죠?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하연아 보고 있니? 자,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또 후라고 되어 있지. 맞죠? 그럼 이거 몇 번째 방법?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되는 거야. 맞죠? 세 번째 순서. 자,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서 중첩되는 부분에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대요. 자, 이것도 뭔지는 몰라. 맞죠? 뭔지는 모르는데, 자, 패턴을 비교하고 나서요,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서 절대 연도를 부여한대요.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답니다. 자, 이 절대 연도라는 것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 표준 연대기랑 그 다음에 이 잘라낸 이 유물 연대기가 서로 일치하는 요 부분의 시작과 끝 부분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변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몇 년도에 베어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자, 하지만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훼손되어 있네. 맞죠?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한답니다. 자,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의 수를 빼서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대요.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자, 수령별 평균 나이테 수를 참고해야 되는데 뭐 하면 변제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요거를 참고해야 된다고. 뭔지 모르지만 참고해야 되는데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면 뭐 몇 개 안 남겠지, 맞죠?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잘려나간 나이테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훼손된 나이테 숫자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하게 됩니다. 가공하면서 잘라냈던 나이테가 몇 개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2개 잘렸을 수도 있고 3개 잘렸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서 벌채 연도를 확정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 2년을 더해서 목재 유물 제작 연도를 추정할 수 있대요. 아, 거기에 1, 2년 또 더 해야 되네. 왜 더 해야 되는데? 나무를 배워나고 나서 1년, 2년 있다가 만든 거니까. 맞죠? 여기까지네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나무의 변제를 바탕으로 변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맞죠? 나이테의 변제 부분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 나무가 언제 벌채되었는지에 대한 연도를 추정하는 방식에서 뭐가 있다? 연대기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고 일치하는 부분을 통해서 얘가 언제 벌채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1포 문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시간 좀 남았네요. 자, 숙제부터 일단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 숙제는요, 요거 3개입니다. 자, 1월 10일 숙제 170페이지 생명과학 과학 파트죠. 자, 요 파트에 이제 요 170부터 시작되는 거. 지문학 지문 3개 숙제입니다. 아, 지문 3개가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 너무 많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수정하자. 이거 너무 많다. 여기 지금 한 문장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요거 3개가 지금 3개 지문이네. 맞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볼게요. C3 식물과부터 해서 오토파지의 원리 있죠. 여기까지 요 3개 지문을 뭐 한다? 숙제로 합니다. 알겠죠? 요렇게 하면 딱 3개 지문이네. 지문 3개.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 그 다음에 뭐야? 청각의 원리, 그 다음에 오토파지의 원리. 요거 3개가 이제 알겠죠? 지문 3개. 하나, 둘, 셋. 알겠죠? 자.
다음 53. 예상보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 천천히 정리합시다. 알겠죠? 천천히 지난번보다 지문 숫자 한 개 줄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하고 좀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근데 내가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으면요, 그냥 추가로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어차피 다 숙제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응? 네 지금 엉뚱한 거 설명 들었지 그때. 그럼. 그 내일 오면은 그거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받은 것까지 해야지. 둘 다 설명 드는 거. 내일 오면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이 말할 때 조금 그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좀 말씀해 드려야 돼요. 이거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